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서훈 민정수석실 관계자 고발. 네, 피살 해수부 공무원 유족들 회견했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유족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공무원분이 자진 월북을 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에 당시에 청와대가 상당한 어떤 내용의 어떤 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이제 고발한다는 것인데 지금 고발을 검토 중인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김종호 전 민정수석하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으로 지금 이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원래 이제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상당히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유족 측에 김기훈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기록물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공개하도록 양당에 일단 요구를 하겠다. 그걸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공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영장이 청구될 때 그 영장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과는 또 별개로 국방부가 정보공개 청구 관련한 입장 내놨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방부가 이 얘기했는데요.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좀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군 내에서도 정보자산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입장, 한쪽 입장은 좀 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쪽의 입장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이제 양쪽이 있다는 건데 네. 주목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이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요 내용을 공개할지 이걸 둘러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시에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자진 월북 판단은 관련 기관의 모든 정보에서 이제 나온 어떤 그런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였고 여기에는 한미 정보 자산에 의한 그런 정보들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이 분석 결과 내용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당시에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됐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비공개 회의록을 다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보고됐던 SI 그러니까 특별 취급 정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서 공개를 하면 된다. 다만 그렇게 되면 안보에는 악영향이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공개하겠다면 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안 관련한 여야 입장은 잠시 후에 여의도 사건건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우주로 내일 재도전입니다. 네, 자 내일 발사 다시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희망찬 뉴스입니다. 이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전 발사대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점검에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요. 네. 발사 재도전이 내일 다시 우주를 향한 도전이 시작이 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발사 여부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내려지게 됩니까? 일단은 내일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동안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원래는 이제 지난 15일 날 발사대에 이제 수직으로 좀 세우는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일부 부품에서 이 1단 로켓의 산화제 레벨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부품을 교체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러 다시 이제 조립동으로 옮겨졌던 건데 이 부품은 성공적으로 이제 교체가 된 거고요.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큰 이상이 없다. 그래서 발사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만 고려해야 될 게 아니라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내일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일 오후 4시로 이 잠정적으로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어떤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내일 또 오전에 회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제주부터 장마 시작입니다. 네, 또 장마 소식이 또 들어와 있군요. 장마철이 또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일본 부근에 위치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고 내일은 남해안으로 이 장마가 확대가 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기상청에서 장마 전망 내놨을 텐데요. 비 얼마나 온답니까? 일단 이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은
이 강수량 자체는 기존의 이제 평년보다는 조금 이제 많을 수 있다 많을 이렇게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월달에 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이고 7월달에는 평년보다 좀 적고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조금 많거나 이제 대략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기온은 평년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비는 많이 오는데 기온은 높고 이런 게 좀 기분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악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고. 자, 장마정선이 이제 활성화돼서 중부지방으로 올라와야 비가 시작될 텐데 중부지방은 언제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중부지방하고 남부 대륙은 모레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일의 경우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더운 날씨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런데 목요일부터는 이제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기상청의 분석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주도와 남부 지역 일부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장마 전선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장마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누구나 제한 없이 면회입니다. 네. 자, 이제 요양시설 면회 제한이 다 풀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 건데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니까 미접종자도 이 면회가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다만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서 인원 제한 범위는 꼭 이제 그동안은 4명이 제한이었는데 네. 이것은 좀 뭐랄까요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회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코로나19 음성 여부 확인해야 되는 절차라든가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이런 방역 수칙은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또 일상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네. 일단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잦아들고는 있지만 격리 의무를 해제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당장 격리 의무를 해제를 하면은 8월 말이 되면은 격리 의무 유지할 때보다 확진자가 한 8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하면서 방역 지표가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격리 의무는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규 확진자 수 통계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좀 보여주시죠. 신규 확진자 수는 이제 0시 기준 이 3,538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3,000명대가 집계가 된 것이고 11일 연속 1만 명대 아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명 늘어서 72명이었고요. 사망자는 10명. 그래서 누적 치명률은 0.18%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게 이 숫자를 봐도 이제 느껴집니다. 네.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미 걸렸던 분이든 아니면 백신을 맞았던 분이든 시간이 지나면 항체는 줄어듭니다. 좀 주의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죠.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